네, 안녕하세요. 올랄라 김미숙 선생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교사의 성장을 돕는 수업 코칭이라는 신을진 연구소장님께서 지으신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을진 연구소장님은 아마도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EBS 다큐 프라임으로 다큐 프라임으로 나왔었는데요. 요 책은 제가 갖다 볼게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연이어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이 신을진 연구소장님께서 참여하면서부터 이 소장님이 알려지게 되고 자신의 전공 분야인 학업 상담이 관심이 많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수업 코칭이라는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목차에서 수업으로 선생님을 만나다 해서 수업으로 아이들도 우리를 만나겠죠. 수업 곧 만남의 시작이다. 수업이 바로 끈을 연결해주는 이 만남의 시작이라는 거죠. 선생님에게 수업은 무엇인가요? 수업 코칭, 이것은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성장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코칭하면 뭔가 해답을 줘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화살표처럼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가다가 이렇게 쉬는 것처럼 쉼표가 바로 수업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가서 쉬고 here, 여기에서, 그리고 now, 지금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알아차림이 생기고 또 알아차림,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는 거죠. 교사를 성장하는 수업 코칭의 이론적 배경은 게스탈트 상담 심리학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이론적 배경에 이런 상담 이론이 있고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다루고요. 2장 한번 보면요. 수업 코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수업 코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단계. 그런데 수업 코칭을 할 때는 처음부터 바로 코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단계 수업을 일단 관찰을 하고 고민을 나누겠죠. 선생님들의 수업을 이렇게 볼 때 바로 그냥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는 사전에 선생님과의 수업 고민,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지금 설계를 한번 했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는요, 이 수업 고민의 배경을 탐색해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하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생각으로 그런 수업을 했는지 또 수업자가 분명히 보이지 않게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알아보고 수업자가 어떤 목표로 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수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코칭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자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 시기 2단계 수업 고민의 배경 탐색 및 목표 설정입니다. 3단계에서는요. 수업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음 4단계에서는 경험을 정리하고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코칭의 4단계 잘 기억하셨나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2단계입니다. 수업 코칭을 할 때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수업 고민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어떤 목표로 달성하고 싶은지 목표에 대한 합의를 같이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장을 살펴보면요. 3장에서는 수업에서 경계 세우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선생님의 수업 사례가 나와 있는데 수업을 관찰하고 고민을 나누는 요 단계. 아까 수업을 관찰하고 고민을 나눠보라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수업을 관찰하고 고민 나누기. 이게 바로 1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단계. 수업을 관찰하고 고민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사례를 지금 살펴보고, 그 다음 2단계인 수업에 고민에 있어서 어떤 배경이 고민이고, 그거에 대해서 수업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지, 그 목표에 대한 합의를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단계에서 수업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정리하고 이후 과제 제시하는 게 4단계인데요. 3단계를 다시 한번, 여기 2단계에서 다시 올게요. 2단계에서 수업의 고민의 배경을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경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계 세우기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수업하는 선생님이 그 자신이 목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 세우기, 경계를 세우는 거, 요 경계 세우기, 요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계를 세워놓고 어떤 식으로 알아가려는지, 어떤 것이 아직도 고민으로 남아있는지, 이런 장면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합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수업자 고민을 수업자의 어떤 맥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해 주는데 노력점을 같이 찾아주는 것이죠. 선생님은 수업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셨네요. 하지만 수업 장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네요. 이러한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지요. 라고 공감적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자가 지향하는 바, 또 수업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향점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아차림, 합의 전,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하기 전에 알아차림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일단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의식하는 거겠죠. 의식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좋은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 요거에 대한 목표 합의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대한 합의점을 이루어가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알아차림이 일단 됐다면 그 다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세우기에 필요한 것은 화가 아니라 의사 표현이라고 합니다.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상호 소통을 한다는 거죠. 의사소통으로. 또 실험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단계 내용이고요. 4단계에서는요. 경험을 정리하고 이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경계 세우기 위한 일반적인 원리가 이 책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차시 내용을 보면요. 챕터 5에서는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수업 목표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여기 순서가 지금 1, 2, 3, 4가 4장도 똑같고 5장도 똑같네요. 그죠? 4장에서도 아까 이 단계, 수업 코칭의 단계가 수업을 관찰하고, 그 다음 고민에 대한 배경을 탐색하고, 목표 설정하고, 3단계 고민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4단계 경험 정리와 이후 과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다른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수업 참여를 학습 목표로, 아까는 관계 형성이었다면 여기는 수업 참여를 학습 목표로 연결시키는 거, 이 지점이고, 그 다음에 6장에서도 똑같이 요런 내용으로 4단계가 나오는데요. 선생님들의 사례를 지금 소개시켜 주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려워 보이는 내용을 가르칠 때, 수준이 좀 높은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7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요. 설명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수업 코칭으로 연결시키려면 수업을 일부 하고, 그다음 이런 내용으로 같이
얘기를 할 때 수업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분할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설명 중심인가 활동 중심인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 네 가지를 보고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에서는요. 완벽주의가 주는 압박감 이야기. 이건 수업을 관찰하고 고민하는 단계에서 박미영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수업 고민. 2차 시간에는요. 수업 고민의 배경 탐색 및 목표 설정.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업 고민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네 번째는 경험 정리와 이후 과제에서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게슈탈트 상담 심리 요걸 적용시켰긴 하지만 수업 코칭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챕터 9도 있네요. 9장에서는 수업생에게 9장에서는 수업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이런 내용으로 네 가지 순서에 따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사의 성장을 돕는 수업 코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수업 코칭,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중등학교 선생님들도 또 고등 선생님들도 수업에 있어서 코칭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이 신을진 소장님의 교사의 성장을 돕는 수업 코칭 이 책 꼭 사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